수없이 연결된 실 속에서 사랑한 너와 나의 모습은 헝클어진 채로 버려지고 말았지. 영원히 남을 매듭과 시간의 흐름을 기억하는 것. 저희 연구실은 사람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축에서 또 그중에서도 건축에서는 건축물의 뼈대가 되는 그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본다 그러면 뼈대를 단지 튼튼하게 짓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의미 있게 멋있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이 여러 가지 구조 쪽을 많이 하는데 특히 지금 많이 하는 분야는 한옥의 구조입니다. 한옥 구조와 그리고 목조로 지어진 고층 목구조, 대공간 목구조 이런 분야 쪽에서 구조가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취업하는 분야는 건축 설계 사무소에 많이 취업하고, 그리고 구조 설계 사무소에도 취업하고, 그리고 시공사, 그리고 또 뭐 특이한 거일 수도 있는데 금융권에도 취업을 합니다. 이 금융권이라는 것은 자산 신탁처럼 해서 건축물을 가지고서 자산 관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많이 흥미를 가지고 있고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또 저는 학생들 또는 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배워서 다 잘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성실함과 끈기만 있으면 무엇을 해도 저는 다 잘할 수 있다 생각 들고,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 오는 학생들도 대부분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성실하고 끈기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람들하고 관계가 다 좋습니다. 그런 좀 인성적인 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저도 보통 학생들이 온다고 했을 때 오지 말라 뭐 그렇게 꼭 와라 그런 건 없지만 누가 온다고 했을 때 다 받아들이는데 그 학생들이 어떤 인성을 가지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공학과 반도체 공정 진단 연구소의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강시아 학생입니다. 저희 연구실의 핵심 키워드는 장비를 고치는 장비 의사입니다. 연구실에서 수행 중인 핵심 연구의 경우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주로 반도체 공정 진단을 주력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경우 공정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고장을 초기에 감지하고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빠르게 정상 상태로 복구하는 기술을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은 이러한 부문에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 메리트의 경우에는 저희 연구실은 타대보다 더 많은 공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다양한 장비를 직접 가동하고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경우에서 실제 학사 직무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이나 그런 게 제한이 있는데 저희 연구실에 오시면은 다양한 장비를 다룰 수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직무에 지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을 수행하는 장비의 관점에서 오류나 불량 없이 안정적으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는 연구소를 뜻하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화가 일어나고 교체가 필요한 부품이 생겨나는데 이러한 장비 상태를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알아내고 이 반도체 장비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 장비의 아픈 곳을 찾아내고 스스로 이렇게 다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주력 핵심 연구는 실시간 반도체 공정 진단 센서와 웨이퍼형 센서 상용을
기술을 기반으로 장비 상태 진단과 공정 결과 예측의 정밀도, 속도를 높이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선호하는 학부생 스타일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성실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오시면은 스터디나 아니면은 다양한 실험을 데리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연구실에 오셨을 때 배경 지식이 없으셔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반도체 공정을 잘 수행하고 실험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이해도를 가지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시면은 저희 연구실에서 충분히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소재공학과 김동훈 교수라고 하고요. 신소재공학과의 주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학과 소개 말고 저희 연구실을 소개하러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산화물 방막 소자 및 소재 연구실이고요. 방막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막은 머리카락의 1000분의 1에서 10만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수에서 수백 나노미터 정도 두께의 얇은 막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막은 전자소재뿐만 아니라 반도체, 메모리, 에너지, 바이오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하는 연구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 원자의 배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요 새로운 특성을 맞는 말 그대로의 시소재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막은 얇기 때문에 집적함이 소형화가 가능하고요 상당히 많은 분야의 인위적 특성 제어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방막 전사입니다. 방막의 경우는 상당히 얇아서 우리가 핸들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얇게 만들었을 때 휘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기판이라고 하는 지지대에 증착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실리콘 웨이퍼가 이러한 기판이 됩니다. 그런데 실리콘 기판 같은 경우에는 유리와 같이 떨어지게 되면 깨지게 돼서요 유연 소자나 어떤 우리가 휘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소자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2차원 소재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2차원 소재는 층간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소자를 만든 다음에 떼서 유연 기판에 올려서 휘어서 쓰는 유연 소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로는 전기 변색 소자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온이 이렇게 출입이 이렇게 가냐에 따라서 즉 마이너스 전압을 반대로 걸어주게 되면 탈색과 착색이 되면서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자는 우리가 건축물의 창호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전기 시동을 가해줬을 때 얘들이 불투명하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겨울이 되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름이 되게 되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빛을 차단해서 에너지 저장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석사 졸업생들은 다음과 같은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에 많이 취업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와 같은 전자소자, 메모리 소자를 만드는 곳에 취업을 했고요.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면도날의 표면을 코팅하는 회사, 어떤 학생은 유리의 표면에 기능성 방막을 코팅하는 회사,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바라는 학생은 기본적인 학부 수업을 충실히 한 학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을 바탕으로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해서 그런 불편함과 새로운 소재에 대한 관심이 많는 이런 학생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산업계와 학계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 과제 같은 경우는요, 저희는 이제 요새 반도체가 가장 큰 이슈인데, 반도체 생산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물을 아주 깨끗하게 처리한 초순수라는 것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초순수에 관련된 분야, 그리고 그 초순수를 반도체를 만들고 나서 나오는 폐수가 되었을 때 그 폐수를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반도체 쪽에 관련된 용수 공급과 용수 폐수 처리 그 분야와 함께 더불어서 또 다른 산업 분야로 2차 전지 분야가 있는데, 2차 전지에서 나온 폐수는 해양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 해양 방류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폐수를 다시 재이용하는 무방류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사 취업하는 것과 대학원에 가는 거는 본인의 성향 따라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기 전에 학부 연구생이나 인턴 과정을 거쳐서 내가 과연 석사 과정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본인이 먼저 경험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취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요새 최근에는 실제로 조금이라도 석사 과정을 거친 분들을 더 선호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경향성 추세인 것 뿐이지 그게 무조건 100% 정답이다 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학원생을 뽑을 때 가장 필요한 학부생의 자질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혼자서 이상한 공상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고 다양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냐 라는 게 더 중요하지 학점이 높은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공학이라는 거는 환경을 보호한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는 정통적인 환경공학이고요. 최근의 환경공학은 첨단 산업과 연결되어서 어떻게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느냐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산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는 이 환경공학이 가장 중요한 학문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들 한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연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 관리하고 또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연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직군이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실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커다란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또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슈퍼컴퓨팅 기술 같이 여러 가지 가속화 기술을 접목하는 게 저희 연구실의 주요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과제인데요. 원래는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는 저희가 주로 이제 그 하둡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분산 딥러닝 기술을 가속화하는 기술 연구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이제 클라우드의 기반 기술 중에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가상화 기술의 일종인데 이 컨테이너 중에서도 슈퍼컴퓨팅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성능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고성능 컨테이너를 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가속화하는 기술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올해부터 시작한 과정이 있어서 일단은 일종의 슈퍼컴퓨팅 기술과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융합하는 과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연구실에서는 AI 자체를 연구하거나 AI 어떤 모델을 연구하는 이런 건 하진 않지만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또는 AI가 적절한 학습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요즘에 특히 뭐 제미나이나 GPT나 클로우드 같은 이런 회사들이 개발자 직군을 많이 줄이고 있죠. 그래서 사실 개발자 업무가 좀 줄어든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직군은 더욱더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AI 산업 자체가 확장하다 보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프라 기술도 당연히 필요하게 되거든요. 네, 사실 뭐 많은 학생들이 제가 오늘 상담하러 온 학생들 얘기했지만 졸업하고 이제 취업하는 게 당연히 큰 목표긴 한데 학부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안 되면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계속 재수 삼수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또 다른 취업의 기회를 얻기 위해 2년의 시간을 번다 생각하고 석사나 또는 뭐 더 꿈이 있는 학생들은 박사같이 대학원 진학 생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취업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본인이 셀프 모티베이션만 돼 있으면 내가 뭐 석사 또는 뭐 대학원생으로서 와서 한번 내 길을 개척해보고 싶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고 사실 연구나 자기 길을 개척하는 거는 학생들이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저는 그냥 뒤에서 서포트해준 사람 그 정도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딱히 그게 보지는 않는데 이왕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학과 학생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제가 강의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또는 데이터에 관련된 과목들 운영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네. 네, 저희는 소재를 연구하는 연구실이고요. 화학과학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화학에 기반한 무기 나노 소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재라고 하면 쓰임이 있는 물질을 뜻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과학적인 관점에서 물질을 잘 디자인해서 적절한 응용처에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자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노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반도체, 금속, 그리고 이제 산화물과 같은 무기물로 되어 있는 나노 물질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소재는 이제 목적이 있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주력으로 연구하는 분야는 이제 의생명 쪽에서 진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물질과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 지금 현재는 수전해의 그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보고한 연구들의 경우에는 옆에 앉아있는 최유성 학생이 연구했던 그 금나노 클러스터, 아주 작은 금나노 입자를 가지고 그 CRP라고 하는 염증의 이제 바이오마커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최윤성 학생이 이제 그 수소를 생산하는 이제 촉매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소재를 연구하는 사람은 되게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재를 하나의 영역 분야에만 응용하지 않고요, 다양하게 응용을 하는데 현재는 저희 이제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생명 진단을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수소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부터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바이오, 에너지, 환경 쪽의 응용 분야로 연구하고 있고 졸업한 학생들도 관련한 기업들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거나 수업 중간에도 뭐 저만 아니고 모든 교수님들이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제 인터뷰는 그 대학원이나 연구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선택하는 직무에서 이 교수가 하는 연구 분야와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학생 입장에서는 연구를 해서 본인이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높은 학생들을 가장 선호하고 면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캔버스 위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담는 에너지 소자 아키텍트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 실리콘 반도체가 갖는 성능의 한계를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인 질화갈륨이나 산화갈륨 소재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소자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 변환 효율의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실이고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전기차의 이동거리를 증가시키거나 5G 혹은 6G 통신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등의 어떻게 보면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도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러한 에너지 연구실입니다. 네, 저희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과제는 반도체 결정 기판이 반도체 성장의 핵심이 되는데요. 이러한 반도체 기판 위에 리모트 에피탁시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결정 방막을 분리하는 기술을 제일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판에서 방막 결정을 분리를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결정 기판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유연 기판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판 재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 토픽 중 하나는 이제 궁극적인 비정질 유리기판 위의 결정 방막 성장 기술인데요. 이제 결정 기판이 필요 없는 비정질 유리 위에 결정 성장이 가능하게 되면 OLED 같은 디스플레이를 이제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로도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위해서 현재 비정질 기판 위의 결정 방막 성장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이제 전력 소자나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의 이제 진출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에너지 소자 연구실, 반도체 에너지를 연구하는데 8대 공정뿐만 아니라 화물 반도체 기반 소재 및 소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부터 이런 쿼츠웨어나 진공 부품을 다루는 중견기업, 강소기업에도 진출할 수 있고, 특히나 현재 실리콘 반도체의 한계가 다가왔기 때문에 차세대 화물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물 반도체 기반 파운드리나 국책연구소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네, 먼저 제가 대답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아야지 그것이 연구나 학교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들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 이제 연구나 졸업에 있어서도 큰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 반도체 연구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나오는 이제 한 줄기 찰나의 결과에 기쁨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호기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이것을 기반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학생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계속 호기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도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분야들이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으로부터 이제 비롯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이 이제 학부연구생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후배로서는 일단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하는 학생이 들어왔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저희 나노생물재료연구실은 기능성 생물 소재가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노기술과 CLRS 모델을 통해 폭넓게 탐구하는 연구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기 1mm의 예쁜 꼬마 상충 모델을 활용해서 유산균, 천연물, 기능성 소재 및 나노 소재가 생체에 어떤 효능과 독성을 주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 졸업하신 선배님들은 식품, 화학, 화장품, 제약 및 바이오 회사, 정부 기관 등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고 계신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는 CL레강스를 활용한 기능성 소재 평가 연구를 중요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CL레강스는 이제 크기가 작고 수명이 짧아서 실험 결과를 비교적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모델 생물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이나 천연물처럼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소재가 실제 생체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살펴보는 데 활용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동물복지와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등동물을 이용한 실험이 점점 더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CLA 강스는 고등동물 실험 전에 소재의 기능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동물 대체 실험 모델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기능성 식품, 기능식품, 바이오 소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진학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성을 쌓아 그 전문성으로 인정받는 전문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부 과정에서는 여러 분야를 넓게 배우는 경우가 많다면 대학원에서는 하나의 주제를 깊게 파고들면서 직접 실험을 계획하고 결과를 해석하게 됩니다. 특히 연구실에서는 실험이 항상 계획대로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원인을 생각하고 조건을 수정하고 다시 반복해보는 과정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힘이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은 취업을 미루는 선택이라기보다는 연구 개발이나 기능성 식품, 바이오 소재, 품질 관리처럼 근거와 데이터가 중요한 분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을 떠올려보면 연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험은 무작정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실험을 하는지, 어떤 조건으로 진행할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조건을 수정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교수님께서는 논문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논문을 읽어야 내가 하는 실험이 어떤 연구 흐름 안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고 실험 방법이나 결과 해석에서도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연구실을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알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모르는 것을 찾아보는 태도, 실험이 잘 안 됐을 때 다시 점검하는 태도, 논문을 읽으며 배우려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른이 우감되다 쿨하게 모여 하루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한 일주일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저는. 근데 연기드림 하면서 이런 거 있다고도 잘 배웠고 행사도 되게 본격적으로 준비되는 것 같아서 만약에 모르셨던 분이 계신다면 내년에 다시 한번 진행하니까 또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아무래도 다 취업 관련이나 대학원 연구실 관련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취업보다는 창업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관련 기획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 하면은 좀 막막하거나 정보가 모르는 상황이 많은데 여기 와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직접 또 교수님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보통 궁금한 거 있으면 AI 많이 써서 질문하는데 실제 전문가분한테 물어보면서 실제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 이런 경험 같은 거를 알 수 있어서 되게 괜찮았어요. 네,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아이스크림이 다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도 열심히 참여했는데 아이스크림 못 먹었던 거 아쉬웠고요. 저희 제 전공이 체대인데 체대 관련된 부스가 없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26년도 이제 대학원 연구실 박람회에 오게 된 생명과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4학년이어가지고 취업이나 이 대학원 관련해서 정보들을 되게 많이 찾고 있는데 용기대에서 이렇게 크게 박람회를 열어주셔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물론 제가 이제 생명까지만 다른 연구실도 이제 궁금했었는데 가서 상담 받으면서 다른 학과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만약에 꼭 우리 전공이 아니라 융합 전공 같은 거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런 데 와가지고 알아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하루만 한다고 들었는데 다 이틀 했으면 어떨까. 제가 도장을 다 못 받아가지고 경품 추천을 못했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이번 명지드림 부스를 그 부회장 수아와 이끌어가면서 기획을 했는데요. 크고 작은 우여곡절들이 많았지만 어쨌든 저번 부스도 그렇고 이번 부스도 그렇고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고 학생들에게 진로 그리고 100일장 이벤트까지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라서 너무 좋더라고요.